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물,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에 푹 빠져볼 거예요. 그녀는 어릴 적엔 너무나 억압받던 소녀였지만 어떻게 강인한 군주로 성장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빅토리아의 어린 시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 같았어요. 바로 켄싱턴 시스템이라는 아주 엄격한 통제 시스템 때문이었죠. 어머닌 켄트 공작 부인과 존 콘로이 경이 빅토리아를 어리고 순종적이며 의존적인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고안한 거예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고 24시간 감시받으며 쉴 틈 없는 교육 일정에 시달렸죠. 이런 환경 속에서 빅토리아는 어머니에 대한 불신과 통제에 대한 깊은 반감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빅토리아에게 엘버트 공과의 결혼은 마치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엘버트를 천사라고 부르며 사랑을 고백했고, 결혼 서약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을 단호하게 맹세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혼은 또 다른 형태의 지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버트 공은 빅토리아의 남편이자 그녀의 주인이 되어갔어요.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장관들과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모든 국정 서류를 관리하는 정교한 시스템까지 만들었죠. 심지어 빅토리아의 감정 기복을 불필요하게 자제력을 잃었다고 꾸짖으며 통제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남편일 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더니 점차 모든 권한을 장악해 나갔답니다. 빅토리아가 깊이 의지하던 가정교사 레첸 남작부인마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경쟁자로 보고 궁정에서 내보냈을 정도였으니 그 지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861년 12월 14일, 엘버트 공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 슬픔은 빅토리아에게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녀는 러폴드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의 행복은 끝났습니다. 내게 이 세상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엘버트 공을 잃은 빅토리아는 이후 40년 평생 검은 상복만 입는 윈저의 미망인이 됩니다. 그녀는 공무에서 손을 떼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엘버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았죠. 그의 소망, 그의 계획이 나의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그렇게 슬픔 속에 잠겨 있던 빅토리아에게 새로운 위안을 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버트 공의 스코틀랜드 시종이었던 존 브라운이에요. 그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여왕을 그저 여자라고 부르며 격식 없이 대했죠. 모두가 그녀를 여왕으로 대할 때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대해주었던 겁니다. 빅토리아는 그의 솔직하고 헌신적인 태도에서 깊은 위안과 보호를 느꼈어요. 하지만 대중은 두 사람의 관계를 브라운 부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비밀 결혼설을 퍼뜨리며 수군거렸답니다. 존 브라운의 존재는 빅토리아에게 강인한 자아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장관이 브라운을 하이드파크 사열식에 동행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을 때 여왕은 단호하게 선언했죠. 나는 지시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계획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엘버트에게 순종을 맹세했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죠.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삶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바로 인도의 젊은 시종 압둘 카림이에요. 1877년 인도의 여제가 된 후 빅토리아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카림은 그녀에게 힌두스타니어를 가르치는 문시, 즉 교사가 되었죠. 그녀는 인도 카레를 즐겼고 카림을 극진히 총애했어요. 심지어 가족과 강요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쌌죠. 그녀는 이전에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던 언어와 사람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새로운 열정을 드러냈답니다. 이 시기 영국은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불리는 영국의 압도적인 해군력과 경제력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었죠.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 인구의 25%를 통치했고 1850년에는 전 세계 공업 생산의 28%, 철강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50주년 골든 주빌리나 60주년 다이아몬드 주빌리 같은 성대한 기념 행사는 이러한 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이었죠.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는 영광과 함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팍스 브리테니카와 만국 박람회, 과학의 발전이라는 제국의 영광 뒤편에는 아편 전쟁과 무자비한 식민 정책, 차티스트 운동 탄압,
그리고 도시 빈민과 아동 노동 같은 제국의 그림자가 공존했죠. 찬란한 발전 속에서도 깊은 모순을 안고 있던 시대였답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는 9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유럽 전역의 왕실과 결혼하면서 거대한 혈연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는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기도 하죠. 영국, 독일, 러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의 주요 왕가가 모두 그녀의 후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혈연 네트워크는 비극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그녀의 혈우병 보인자 유전자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와 스페인 부르봉 왕조에 전해져 큰 아픔을 주었답니다. 1901년 1월 22일 81세의 나이로 빅토리아 여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그녀의 이중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흰 드레스와 결혼식 때 썼던 면사포를 입고 있었지만, 관 속 베일에 가려진 왼손에는 엘버트 공이 가운과 함께 존 브라운의 머리카락 한 줌과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답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쟁취한 개인적인 자유의 마지막이자 가장 내밀한 표현이었죠. 정말 놀랍고도 슬픈 마지막 비밀이 아닐 수 없네요. 빅토리아의 삶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억압받던 소녀가 어떻게 강인함을 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스토리죠. 끊임없이 통제받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려는 윈저의 미망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고, 그 시대는 마치 그녀 자신처럼 영광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로 찾아올게요.